그들의 이야기로 초대합니다. 운동 극장! 운동극장의 또 다른 이야기, 메디컬 운동극장입니다. 우리 운동극장의 유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컬 운동장의 아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우리 운동극장의 새로운 코너가 만들어졌습니다. 너무 도키도키 두근두근. 이게 뭡니까 어떡해요. 도대체 우리가 지금 이게 나아가는 방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니까 이제 천지팟을 만들고 있는 우리 천지일보가 손가락 10개. 혹시 10주년? 벌써 10주년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줍시다. 아이고, 네. 아이고, 진짜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천지일보에서 진행하고 있는 우리 운동극장의 번외 방송으로 이 메디컬 운동극장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쵸. 요즘 관심사가 사실 저는 건강밖에 없거든요. 건강 키워드 좋죠. 네, 필요했어요. 그쵸, 메디컬 그쵸, 운동장. 그쵸. 진짜 이 반갑네요. 건강을 위한 운동극장이 아주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메디컬 운동장의 첫 게스트분 어마어마합니다. 이분도 제가 볼 때는 누구신가요? 이게 우리 피디님께서 직접 섭외를 하셨어요. 정말요? 네, 그분이 잘 안 움직이시는 분인데 이 운동장 메디컬 운동장을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빨리 소개해주세요. 네, 우리 메디컬 운동장의 첫 번째 게스트 우리 백세 한의원의 우리 김지환 원장님이십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원장님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백세한의원 원장 김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짧지만 강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쉽죠? 네. 이렇게 짧게 넘어가기엔 아쉬운. 그러니까 뭐를 소개해달라는 건지 몰라서 이름만 쓰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해 놨죠. 미리 다 원장님을 준비를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력들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사를 하셨고 오.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에서 석사 박사 물리학을 하셨고요. 이야.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 한양대학교 물리학과 견임 교수시고요. 한국물리학회 정회원, 한국광학회 정회원, 대전대학교 한의과학대학 학사, 전 압구정 한의원 원장이시고 현 백세한의원 원장이시면서 대한한방암 연구회 회장. 와, 이게 엄청나네요. 이 긴 거를 그냥 짧게 딱 치시려고 하셨습니까? 예, 저는 별로. 너무 겸손하시네요. 야, 저는 겸손함까지 가지고 지금, 계시는. 예. 이거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게 근데 이 어마어마한 이력들에 있어서 좀 저희가 궁금한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쵸. 네, 우선은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학 그리고 카이스트. 여기는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이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너무 쉽게 가셨죠? 그냥 하다 보니까. 아이고 좋습니다. 네. 멋있으세요. 부럽습니다. 이게 저희는 하다 보니까 안 되는 일들이 많아지는데. 저는 하나를 못했어요. 그치. 또 못했던. 근데 우리 원장님 어렸을 때는 공부를 잘하셨죠? 별로 공부에 관심은 없었는데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워낙 바쁘시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자식 돌볼 시간이 없어서 저는 할머니 밑에서 컸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열심히 할 시간은 없었는데 그래도 똑같이 경쟁하면은
똑같은 시간 주고 하면 제가 1등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은근슬쩍 묻어 나오는 자랑이 그러니까요. 무섭습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노력의 대비 결과가 좋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운이 좋아서 막 이야. 뭐 서울대 들어갔고 뭐 운이 좋아서 카이스트 갔고 뭐 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운이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계속 예. 운이 좋다 보니까. 운 좀 저에게 조금만 그러니까요, 주셨으면 좀 좋겠네요. 나눠주십시오. 그래서 아 근데 그 서울대에서 아니 그 서울대학교에서는 전공이 뭐 어떤 것이었어요? 저는 이제 이 물리학도 했고 저거 이제 제가 두 가지를 했어요. 사실은 이제 원래 자연대학교 이제 저희는 저희 시대에는 네. 대학을 저기 학부 과정으로 전체로 뽑았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는 안 써놨지만 진짜 자연과학대를 들어갔어요. 자, 1학년 때, 2학년 때 과 배정을 해서 그렇죠. 이제 아. 그 이제 조금 이건 뭐 사적인 얘기라서 두 개 전공을 했는데. 사적인 얘기 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예, 그래서 다 이제- 캐냅니다 우리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2학년 때 과 배정을 했고 뭐 그래서 이제 원래 전공은 해양학을 했어요. 하다가 2학년 때 같이 부전공으로 물리학을 했어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한 거죠. 그럼 그 동시에 했던 일 중에서 물리학을 좀 더 이제 집중을. 그렇게 된 거죠. 이제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물리학을 하게 되신. 그거는 그러니까 하게 됐다. 그러니까 그것도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됐는데 물리학이 좀 더 깊이가 있어서 뭐 재미가 있었었나요? 원장님의 네. 그 뭔가 흥미나 재미를 좀 이끈 학문이었나요? 그렇죠. 이제 물리학. 그러니까 이제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화학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연이 그 당시에 나이가 있으셔서 연세대 화학과를 졸업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딱 수업 시간에 재미있게 강의를 하시는데 그분이 온 우주가 어떠느니 뭐 화학 선생님이지만 뭐 그런 재미있게 가르치셨어. 그래서 내가 뭐를 해볼까 딱 생각해 보니까 이 우주의 비밀을 밝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뭐 하여튼 그런 쪽으로 자연과학을 전공하게 됐고 또 제가 이제 특히 잘하던 과목이 수학이었어요. 사실은 수학을 할까 뭐를 할까 하다가 이제 물리학도 하고 뭐 하여튼 저는 그냥 어떻게 보면 모든 학문을 다 자연에 관한 모든 학문을 다 하게 됐어요. 이야, 모든 걸 섭렵하겠다는 마음으로 서울대를 졸업을 하시고 네. 카이스트로. 예. 이야, 이거 뭐 거의 쉬웠습니까? 카이스트 가시는 거? 뭐 그것도 뭐 그냥 운으로? 운으로 오케이, 좋습니다. 한, 아이고, 네. 한 50대 1이었는데 경쟁률이 야, 50대 1이었는데 그냥 나 너무나 많이 와서 막 시험 시간에 막 그 네. 문제를 막 풀고 있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쟤들이 붙을 줄 알았는데 걔들은 떨어지고 제가 붙었습니다. 이야, 이게 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야, 본인의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카이스트로 가신 거네요. 거기다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까지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네. 거기선 어떤 일을 하시는 맞아요. 거예요? 거기는 이제 대덕 연구단지에 있는 건데 거기는 이제 주로 핵 이제 내가 연구소 갔을 당시에는 핵발전소 설계를 거기서 했었어요. 우리나라 핵발전소 설계에서 거기 한 2,000명의 연구원이 있었어요. 저기가 총 그 직원이 네네네. 그 중에서 한 박사급만 한 600명, 5,600명 있었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 설계하는 팀이 한 1,000명 있었고 나머지는 핵 그 자체를 연구하는 연구팀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핵물질 자체를 연구하는 팀에서 핵물질 그 약간 비밀스러운 얘기지만 핵물질에 관한 그 추출 방사능물질 추출하는 거를 연구를 했었습니다. 야. 비밀 얘기 저희한테 해주셔도 여기 괜찮아요. 이제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 부분이라 그렇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 여기까지만 딱. 자체심이 들어갑니다 지금에서.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그런 연구원으로서의 일을 계속 하시다가 뭐 어떠한 계기가 돼서 뭐 지금의 일을 가시게 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연 과학에 관심을 가졌지만은 네. 또 이제 궁금한 것이 또 이런 삶의 어떤 삶의 의미나 이런 거 물질 너머의 세상에 대한 그런 것도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저희 가족 중에서 그 뇌종양에 걸린
아. 예, 누구라고 말하긴 네네네네. 대놓고 말하긴 그렇지만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생명과 그런 거에 관심이 생겼어요. 아. 생명과 우리 존재 우리 존재가 과연 무엇인가? 물질 너머의 존재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면서 어느 날 갑자기 책상에 앉아서 고민을 했죠. 내가 이 일을 계속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하늘의 계시라고 할까 내 무의식의 얘기라고 할까 그 이제 여기를 떠나라는 그런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기는 이제 가족 중에 예, 그렇죠. 그게 어떤 더 이제 가장 큰 결정적 영향력이 있었겠네요. 예, 그런 그렇죠. 부분들이. 예, 이제. 그래서 지금의 길을 그 어떻게 보면 또 바로 시작하기엔 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의사라고 하는 그 직업 특성상 예. 또 새로운 공부를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수능을 다시 봤어요. 저는 수능을 다시 봤죠. 당연히 한의대를 가려면 수능을 다시 봤다라고 하면 예. 그러니까 시기가- 수능을 똑같이 봤죠. 그럼 나이가 그때는 몇 살? 제가 40 초반에 수능을 봐서 한의대를 갔고 어. 6년 동안 공부를 해서 제가 48에 한의사가 됐어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대단하다 말밖에 안 그러니까 하고. 제가 이게- 약간 이제 정신이 그때는 이제 뭐랄까 아무 생각 없이 살았어 40대. 근데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거. 그러니까 뭐랄까 미래에 대한 뭐 아무런 계획 이런 거 그런 거 없이 그냥 저는 한의학을 제가 한 거죠. 야, 근데 실제로 그 40대 이제 나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40대에 공부를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 용기도 대단하지만 현실적인 부분들. 네, 그건 뭐 네. 그 당시에 뭐 우리 집이 가난하진 않았으니까 했지만 또 뭐 가난했더라도 그런 거 신경 안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성격이 약간 무대뽀라서 뭐 되는 대로 가자는 성격이라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제가 머리가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머리가 뭐 좋은 게 아니고 무대뽀라서 야, 운과 무대 보면 다 되는구나. 모든 게.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근데 아니 그럼 수능을 보시고 단번에 되셨나요? 이건 뭐 하여튼 제가 이제 주경야독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일 하시니까. 예, 직장 다니면서 제가 수능을 봤어요. 그러면 한 번에 통과하신 거예요? 뭐 하여튼 합격. 한 번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살살 공부하면서 하다가 어. 직장 다니면서 하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와, 이제 그래도 대단하시네요. 곧 됐어요. 뭐 금방 됐어요. 와. 그럼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되지 예, 않습니까? 이제, 이제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럼 직장과 학업에 대해서 이게 시간이 겹쳐지죠, 실제로. 아니 직장은 그만뒀죠. 직장을 놔버리고. 나버리고 이제 공부만 했죠. 직장 그만둬야지. 학생 다니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궁금한 게 아무래도 이제 40대 그 나이에 이게 뭔가 책임져야 되는 생계와 예, 그거는 예. 뭐 이제 뭐 큰 돈이 안 들으니까 사실은 그거 뭐 우리 이제 뭐 제 고향 네. 그 한의대가 네. 제 고향에 살고 부모님도 그 동네 살고 그러니까 뭐 먹고 살 걱정은 안 했어요. 그냥 그렇구나. 그런 부분들. 근데 양자치료라는 단어가 되게 낯설게 느껴지는데 어떤 그러니까 이제 거예요? 양자치료라는 말은 사실은 너무나 이제 사람들이 흔히 듣어요. 퀀텀이라고 해서 퀀텀이요? 퀀텀하면은 이제 이쪽 자연 치유하는 사람 이제 흔히들 이제 돌팔이들은 자, 전문 용어 나옵니다. 자, 돌팔이란 전문 용어. 네. 의사들이나 한의사들이 얘기하는 돌팔이나 네. 그쪽 건강 이쪽 하시는 분들이 퀀텀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퀀텀이니 뭐 요즘 이 시대 그 가장 핫한 단어가 힐링이에요. 힐링. 그쵸. 다 힐링 그쵸. 쓰잖아요. 뭐 힐링이라는 단어. 그래서 이제 퀀텀이라는 건데 그 양자라는 개념은 사실은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20세기 초반까지는 이 세상은 다 연속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도 연속적으로 가고 네. 길이도 연속적으로 되고. 근데 20세기 초반에 양자 물리학이 생기면서 세상이 연속적인 게 아니야. 띄엄띄엄 이루어졌다. 세상은 띄엄띄엄. 실제로 시간도 연속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딱딱 그렇죠. 네. 하여튼 끊임이 있다라는 거죠. 끊임 그렇죠. 끊임에서 네. 딱고 그렇죠. 그러고 네. 이제 원자도 원자라는 게 이제 20세기 초반에 이제 그렇죠. 실질적으로 연구가 되면서 예를 들어 수소 원자 그러면은 수소 원자는
그 수소 양성자 하나랑 전자 하나가 이렇게 도는데 네네네. 그게 아무렇게나 도는 게 아니고 딱 정해진 궤도에서 정해진 에너지만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룰과 법칙 안에서 뭔가 그거 돌고 딱 있다라는 정해진 거네요. 정해진 에너지만 갖고서 돌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물질이든 아니, 길이든 시간이든 에너지든 딱 정해진 에너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퀀텀이라는 뜻이 어떤 주어진 이제 한문으로 번역하면 양자 질 말고 질 네. 퀀티티 말고 퀄리티 그쵸. 퀄리티 말고 퀀티티 그쵸. 퀀티티에서 퀀텀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게 양자예요. 어떤 세상은 연속적인 게 아니고 딱 주어진 딱 특정 수소 원자는 몇 가지 고유한 에너지가 있고 네네네. 근데 사람으로 치면 여기 이 아리님 네. 네. 아리님은 이 고유한 이 남이 흉내낼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특이해요. 이분은 그거 엄청 특이한 특이합니다. 네. 그거를 네. 모든 만물이 다 고유한 네. 특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걸 퀀텀이라고 부른 거고 이제 물질 세계는 어떤 특징적인 에너지나 시간이나 이거로 묘사된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양자인데 길게 얘기했는데 알겠습니다. 네. 예, 이제 이 길게 얘기했는데 결국 그 양자란 이 세상은 양자로 이루어져 이루어져 있다. 이 세상은 연속적인 세상이 아니고 양자로 이루어져서 그래서 빛도 그런 빨주노초 파남보 그 모든 스펙트럼이 다 있지만 고유한 스펙트럼을 다 각자의 원자가 내고 있어요. 각자의 원자가 내고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빛도 그 X선, 감마선, 그쵸. 가시광선, 네. 근적외선, 중적외선, 원적외선, 그 다음에 라디오파 뭐 이렇게 쭉 그게 다 고유한 특성들을 다 갖고 있는 거. 그래서 그거를 양자라고 하고 이제 어려운 말로 돌팔이들이 퀀텀이라고 하는 거고. 그 퀀텀이라고 하는 네네네. 건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는 그 치료법은 그런 어떤 그 빛이라는 빛 중에서 그 특수한 영역의 빛을 가지고 치료한다는 의미로 약간 이제 이제 네. 그 뭐랄까 조금 그 잘난 체 하는 말로 퀀텀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파동 치료다 이렇게 하면. 근데 그 파동에 이제 흔히 원적외선이 가장 유용하게 쓰이고 가시광선은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의 주된 에너지고 그게 다 에너지 파장별로 다 쓰임이 다른 거예요. 야, 이게 거의 대단하네요. 그게. 그래서 그러면 그 암 치료에도 쓰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까지 암 치료에서 쓰이는 거는 네. 주로 쓰이는 건 수술, 그 양악에서 좀 네. 그 다음에 항암제, 그 다음에 방사선을 써요. 근데 방사선은 주로 X선 에너지가 쓰이는 거. 그거 퀀텀의 일종이죠, X선. 근데 문제는 X선을 쓰면은 뭐냐면 세포가 파괴돼요. 그러니까 암을 파괴하기 최고로 강력한 게 그 렌트겐이 X선을 발견을 했는데 렌트겐 X선이 세포를 파괴하니까 암도 죽이지만 정상 세포를 더 많이 죽여요. 암은 더 질긴 놈이니까 잘 덜 죽어. 그렇죠. 그런데 정상 세포를 더 많이 죽여. 그러니까 지금 그러네요. 이제 방사선의 문제가 그거예요. 암 세포를 죽이는 것보다 더 많은 정상 세포를 죽여. 죽이긴 많이 죽이는데 네. 다 못 죽여.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좋은 세포가 더 많이 더 많이 죽어버리는구나. 그래서 원장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네. 진짜 제대로 하려면은 나쁜 놈만 죽여야 돼. 그렇죠. 나쁜 놈만 죽여야 돼. 암세포만 죽여야 되는데 정상세포를 더 많이 죽이니까 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해. 그러니까 암 치료하다가 부작용으로 죽는 사람이 엄청 많죠. 그러면 원장님께서 지금 뭐 연구하거나 하시고 계신 일적인 부분들이 그러니까 나는 네. 이제 인체에 해를 안 주는 세포들 그러니까 세포에 해를 안 주고 네. 이제 치료하자 이거죠. 그게 이제 빛을 가시광선을 쏘여서 우리가 빛 쏘여서 죽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인체 가장 이제 유용한 파장이
원적외선과 근적외선 영역에 적외선 이제 빨간색보다 약간 파장이 긴 근적외선, 네. 중적외선, 원적외선인데 인체에 가장 유용한 부분은 근적외선 영역이에요. 근적외선이 인체 세포랑 반응을 하는데 특히 물 분자랑 반응하는 파장이 있어요. 그게 2마이크로, 6마이크로미터 두 개의 파장이 이제 원적외선 영역인데 그게 물 분자랑 반응을 해서 물을 따뜻하게 하고 세포를 활성화시켜요. 그러니까 암 환자를 따뜻하게 하니까 암 환자가 이제 그 자라는 환경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적인 부분들은 따뜻한 물을 통해서 물과 그 다음에 물을 통해서 네. 이제 우리의 그 체온? 암 체온을 높이는 거죠. 아. 체온을 높이면은 암세포들이 못 자라는 거예요. 아, 체온을 높이면 암세포가 못 자랍니까? 보통 이제 암세포들이 가장 빨리 자라는 온도는 35도 근처예요. 35도나 좀 체온이 낮아질 때 생겨요. 근데 체온이 그러면 원래 약간 높은 체질인 경우에는 더 암이 잘 안 걸리죠. 아, 그래요? 예, 암이 잘 안 걸려요. 사실 제가 열이 진짜 많은데 그럼 이런 분 딱 보면 알아요. 감기도 얼굴을 잘 안 보면. 걸려요. 예, 아, 그 얼굴 보면 안답니다. 얼굴 보면 성격이 욱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 암이 안 걸려요. 딱 걸릴 수가 없어요. 예, 내가 볼 예, 때는 이분도 안 암이 걸리게. 그래서 너무 건강하구나. 이분도 암이 안 걸리고 여기 암 저도 안 걸릴 걸립니까? 암 걸릴 사람들이 보이긴 하는데 누군지 얘기하죠. 여기 보시는 분 저기 이제 야, 꼼꼼하고 표현이 그렇지만 암적인 존재입니다. 제가 볼 때. 꼼꼼하고 작은 거에 목숨 걸고 그러면은 교감신경 스트레스성도 더 이제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요. 아, 교감신경이 정반대 얘기예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은 혈액순환이 안 돼요. 아, 감독님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막 활발해지면 긴장을 하고 막 교감 선생님이 더 힘이 세니까 막 이래 승질을 내. 근데 부경감신경은 조금 순해. 부경감신경은 순하고 조금 약해. 순한 사람은 잘 암이 안 걸려. 막 승질 내고 막 이러고 막 짜증낸 사람 암이 잘 걸려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우리 인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즐겁게 살면 암이 안 걸리는데 좀 막 승질 내고 그쵸. 긴장하고 네. 살고 심각하게 살면 암이 걸려요. 심각하게 살면 그러니까 이분은 암이 안 걸리게 생겼어요. 아, 자유로운 영혼. 좋네요. 지금까지 나 너무 태평한 거 아닌가 아, 했는데 근데 건강이 좋은 성격이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아무튼 좋은 네. 건데. 아, 근데 좀 신기한데요. 그러니까 체온을 올리면은 암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체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따뜻한 물을 그렇죠. 따뜻한 물을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 이제 뭐랄까 우리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항상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물을 따뜻하게 먹는다고 내 몸이 따뜻해지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따뜻한 물 속에 들어가면 그 조금 낫기는 하죠. 어. 조금 낫기는 하는데 그거보다도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은 체온이 올라가요. 편안하게 하고 릴렉스를 해야 돼. 릴렉스.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람은 암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암이 잘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사람, 작은 거에 막 목숨 거는 사람, 또 너무 착한 사람. 너무 착하고 나 너무 착해. 범생이들 이제 조금 범생이들이 또 암 그러니까 우리 암 환자들 보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착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착하고 작은 거에 신경 쓰는 그렇죠. 아, 섬세한 사람들이 섬세 조금 섬세하면서도 좀 긍정적이면 괜찮아. 근데 섬세하면서 약간 부정적이고 막 사람들. 작은 거에 목숨 걸고 이런면은 이제 암이 잘 걸릴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그 유전적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유전적인 부분도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사실은 유전자가 유전된다기보다 마음이 유전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환경 그런 이제 그 예를 들어 부모님들이 굉장히 막 엄격하고 네. 막 달달 볶아대면 애들도 그런 성격이 되니까 아. 그러니까 암이 잘 걸리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실인 새로운 건가요? 사실.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잘 웃으면 암이 안 걸려요. 억지로 웃어야겠네요, 그럼요. 얘가 이 두 분은 암은 안 걸릴 것 같아요. 아싸! 안 걸린다! 근데, 그게 참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치료법으로 그거를 그러니까- 한의학을 하시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러니까 결국 체온을 올려주면은 암이 안 걸리고요. 네. 긍정적으로 살면은 그 교감신경은 이제 교감신경보다는 부교감신경이 이제 그쵸. 활발해지면서 몸이 릴렉스가 돼요. 어. 릴렉스가 되면 혈액 순환이 잘 돼요.
혈액순환이 잘 되면 체온이 올라가요. 체온이 올라가면 암세포가 잘 못 자라요. 그러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적인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뭐가 그거는 있을까요? 이완하는 거, 마음을 긍정적으로 갖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랄까 이 자연과 가까이 하는 거.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을 늘 긍정적으로 갖는 거. 근데 마음을 안정적으로 릴렉스 시키는 방법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죠. 다 이제 다르죠. 예를 들어서 종교 활동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뭐 그다음 맛있는 거 먹는 뭐 여행 다녀도 되고. 여행도 좋은 방법이고 좋은 사람 만나고 네. 나쁜 사람 피하고 좋은 식습관이나 그러니까요. 그런 그러니까 게 또 있을까요? 이제 건강에 좋은 식습관은 사실은 자연에 가까운 물질을 먹어야 돼요. 자연에서 자연 최대한 가공되지 않은. 가공되지 않은 그 염분 이런 거 뭐 소스 이런 거 없이 소스 뭐 그런 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네. 자연에 가까운 그러니까 생으로 생으로 먹는다기보다 네, 다 틀리네요. 그 이제 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 소화 잘 되는 건데 그럼 인간이 원래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거 고기, 야채, 뭐 그런 거. 물고기. 그렇죠. 물고기. 그런 거 그런 거. 먹고 인간이 만든 거는 안 돼. 인간 손이 탄 건 안 돼. 인간이 손이 탄 거. 이제 밀가루. 밀가루 그러니까 이제 밀가루. 나는 이제 요 부분은 약간 논란이 있지만 네. 뭐냐면은 이제 우리 인간의 생명이 한 35억 년 이렇게 봐요. 지구의 역사는 50억 년 보는데 네. 이제 이 생명체가 이제 그렇게 길지만 인간이 이제 영혼 문제를 떠나서 단순 육체로 문제를 본다면은 한 500만 년에서 700만 년 되는데 인류가 어떤 존재였느냐를 보면은 인류는 육식을 위주로 했어요. 농사를 안 졌어. 농사를 안 졌고 자연 상태에서 자라는 거를 먹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원시인들 지금 보면 원시인들, 그렇죠. 네. 원시인들, 동물들 다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원시에 가까운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를 찾으면은 답이 나와요. 근데 인간들은 이 특히 50년 뭐 최근에 네네네. 50년 전부터 60년 전부터 인간들이 이제 굉장히 문명이 발달하면서 농사를 대량으로 짓기 시작했어. 곡물 위주의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곡물 위주의 식사가 인간들이 이렇게 암이 많이 생기게 된 원인이 아닐까 생각. 지금 이제 내가 주로 하는 분야가 암인데 네네네. 암 환자가 으로 죽는 사람이 전 세계에 한 1,000만 명 가까이 돼요. 1년에. 이건 2차 세계 대전 때 1년에 죽은 그 총으로 죽은 총으로 죽은 숫자랑 똑같아요. 지금 암 환자 숫자랑 비슷해요. 좀 역전될 거예요. 이제 암 환자를 1년에 죽는 숫자가 2차 세계대전 때 총으로 1년에 죽는 숫자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인류가 완전히 잘못 사는데 그러니까요. 그 이유가 스트레스도 있지만 음식이 결정적인 음식적인 부분들을 음식이 스트레스도 있지만 음식과 스트레스가 결합이 돼서 이렇게 됐.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우리 몸에 맞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막 저희가 이런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음식이 성격을 나쁘게 하는 음식들도 있다고. 예를 들어 뭐 뭐가 있을까요? 탄산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면 그러니까 이제 다혈질로 변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너무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바뀌어가니까. 바뀌어가서 원래 우리는 자연 상태에 가까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자연 상태에서는 탄수화물이 없었어요. 별로 없었어. 쌀농사 진 게 5,000년이야. 길게 해봐야 그렇죠. 100년. 네. 탄수화물을 안 먹었어요. 먹었었구나. 안 먹었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물고기 잡아 먹었고 짐승 잡아 먹었고 모자라면 풀 뜯어 먹었어. 근데 지금처럼 곡물 위주의 식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원장님 이제 이제 환자분들을 돌보실 때 네. 주로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추천을 근데 해드리는 음식에 건가요? 대해서 코치를 많이 해요. 음식이 가장 중요한다. 그래서 음식으로. 나는 이제 약간의 논란했지만 탄수화물을 거의 못 먹게 해요. 탄수화물이 원래 인간 본성에 안 맞는 음식. 그럼 저탄고지. 저탄고지를 형태로. 나는 지지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거에 따른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부작용도 논란이 많지만 그쵸. 이 분야는 네. 워낙 지금 최근에 10년밖에 안 되는 아주
최첨단의 그 음식이나 의술 문제인데 지금 내 생각에는 이게 답이에요. 원래 이 인간이 어떤 음식을 먹었는가? 우리 조상들이 5천 년 전, 10,000년 전 말고 2만 년 전, 5만 년 전, 10만 년 전 농사 안 졌어요. 빙하기 때 농사 졌겠어요? 빙하기 때 어디서 농사를 져? 그죠. 못 짓죠. 질 수가 없습니다. 빙하기에 농사를 못 지고 그러면은 네. 50만 년 전에 농사 안 졌어요. 자연에서 먹었어. 그러면은 50만 년 전에 저기 자바 원인이나 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제 그렇죠. 맞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분들이 뭐를 먹었겠어. 옆에 있는 가장 좋은 거는 옆에 있는 동물들 잡아먹는 거고 그렇죠. 자연에서 난 과일을 먹었는데 과일이 없었어요. 그 당시. 왜 과일이 많이 안 왔지? 먼저 따먹는 게 임자야. 어. 따먹는 게 임자니까 있기 전에 다 따먹었지. 지금처럼 이렇게 맛있는 과일을 먹으면 안 돼요. 과일을 안 먹었어. 우리 조상들은 저기 진화론적 입장에서 과일 먼저 따먹는 게 임자였는데 누가 과수원 지켜? 그 원시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들익은 과일을 먹어야 돼요. 들익은 과일을 먹어야 된다. 이제 이거는 이제 내 이론이 좀 맞을 거예요. 그래요? 과일을 안 먹지는 않지만 과일을 먹더라도 덜 익은 거. 덜 익은 걸 먹든가 탄수화물, 그러니까 덜 익은 거. 그러니까 지금 과일을 먹기 때문에 과일을 최고의 건강 음료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당뇨 환자들이 한국 사람들 당뇨 환자가 네. 엄청나요. 그렇죠.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셀 수 없이 많고 700만 명인가 되고 음. 고혈압 환자 1,000만 하여튼 엄청나요. 네. 지금 그게 다 잘못된 식습관인데 우리 인류 조상들이 먹지 않았던 걸 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야, 좀 새로운 사실들을 좀 새로 많이 이제 이 알게 되네요. 분야는 워낙 제가 첨단을 달리는 걸 좋아해서 저는 워낙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이야.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 안 하는 네. 분야를 연구하는 그러니까요. 사람이라 대단하시네요. 원래 가장 앞서가는 사람이 공격을 가장 많이 받아요. 그렇죠. 야, 근데 그 어떻게 보면 새로운 분야를 또 개척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또 의미도 있으시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네. 결국 그래서 지금 비만 인구가 이렇게 많아졌어요. 비만 인구가 많아진 만큼 암 환자들도 많아졌고요. 궁금한 게 네. 원장님의 그 지금 현재 백세 한의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네. 그곳이 다른 한의원들과 조금 뭔가 차별화된 부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의원은 네. 그쵸 이제 치료하는데 일반 한의원은 침, 뜸, 그렇죠. 뭐 한약 이렇게 네. 그게 위주지만은 우리 한의원은 그 원적외선 양자 치료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적외선 양자 치료를 그러니까 그래서 그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빛 치료를 하는 거예요. 빛 파장에 그게 들어가서 속에까지 들어가서 세포를 활성화하는 거예요. 이 피부를 관통해서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공명을 일으켜서 공명을 일으켜서 하니까 사실은 우리 세포 하나하나를 이제 활성화시키는 게 그렇죠. 문제예요. 네. 지금 이제 그 현재 그 의학의 관점은 네. 뭐냐면은 그 약을 써서 어떤 특정한 특정한 질병을 치료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건강하게 하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의학이 자꾸 이상한 쪽으로 발전해. 이 병에는 이 약 쓰고 이 병에는 저 약 쓰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전체 몸을 다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우리는 가장 우리 인간에 가까운 치료를 해야 된다. 인간에 가장 가까운 게 뭐냐? 그럼 인간에만 가까운 게 아니에요. 모든 동물들, 모든 생명체에 가장 가까운 게 뭐냐? 그게 이제 성경에 보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했죠. 성경에 보면 태초에 빛이 있으라. 네. 근데 성경에는 그 빛이 눈에 보이는 빛만이 아니에요. 빛만이 아니고 태양에서 나오는 빛은 빨주노초 파남보도 있지만 저기 자외선도 있고 적외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빛뿐만 아니라 원적외선도 있고 뭐 지금 문명이 발달하니까 라디오파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빛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빛을 이용한다. 그러면은 환자분들이 주로 대상이 암 환자분들이 우리 이제 암 환자들이 많으시죠. 주된 환자들이라서
이제 그럼 암 환자한테 가장 좋은 게 뭘까? 첫 번째는 음식이에요. 음식. 그러니까 이 땅의 생명의 역사는 뭐 대충 진화론에 따르면 한 35억 년 잡는데 그럼 인간이나 이 동물이나 식물에서부터 생겨났지만 그 생명체가 가장 좋은 환경에서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가를 찾아가는 게 결국 암치료. 그러니까 암 환자는 그걸 거스르는 거죠. 거스른 거죠. 치료에 대한 뭐 성과들은 많이 있으셨겠네요. 사례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암 네. 환자들이 이제 많이 오는데 네네. 결국 그분들의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 아. 몸을 따뜻하게. 그럼 근데 따뜻하게 방법이 뭐? 따뜻하게 하는 게 이제 그 우리 한의원에서 한의원에, 하는 네. 원적외선. 아, 원적외선. 원적외선이 깊이 있게 들어가요. 원적외선 깊이 있게 들어가서 세포를 따뜻하게. 세포를 따뜻하게 하니까 암은 왜 생기느냐? 그걸 알아야 돼. 그렇죠. 암은 혈액 순환이 안 되는 안 되기 곳에서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를 인걱정 있죠? 인걱정은 왜 도적대가 됐어요? 먹을 게 없어서죠. 아, 그래요? 먹을 게 인걱정은 왜 배고팠구나. 임꺽정. 인걱정 이제 요즘은 네. 방송에 잘 안 하나 보네. 네. 이제 인걱정은 유명한 도둑인데 네. 왜 도둑이 됐냐면 먹을 게 없어서 배고파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야. 나라에서 저걸 곡식을 안 준 거야. 음. 근데 그럼 이제 그걸 인체 비교해 볼게요. 인체 어떤 부분에 혈액 공급이 안 돼. 네. 혈액 공급이 안 된다는 건 몸이 차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 세포가 살아야 돼. 그럼 세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방법이 암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온이 떨어지면 내 정상적인 세포가 암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인걱정은 의적이라고 그러는데 탐관오리들이 먹을 걸 다 수탈하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뭐 조선 시대에 네네네. 흉년이 들었을 거야 아마. 흉년이 들었으면 그 문제는 없었을 건데 흉년이 들어서 탐관오리들이 쥐들 것만 먹고 다 빼돌렸어. 그러니까 백성들한테는 먹을 게 갈 게 없어. 그게 암이에요. 그러니까 암은 어떻게 보면 가련한 백성이야. 곡식이 배분 안 된 백성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럼 그럼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곡식을 갖다 주면 돼. 그럼 곡식을 갖다 주려면은 근데 그놈들이 도적대가 됐어 이미. 도적대 가서 칼로 이제 다 뺏고 그래. 이제 그걸 잘 교화를 하면서 따뜻하게 하면서 걔들한테 물자를 갖다 주고 이렇게 하면 암이 이제 도적이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따뜻하게 하면 암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생각하는 암의 관점은 그거. 그러니까 결과적인 부분들은 몸을 따뜻하게 하면 따뜻하게 하면 암이 되는 암이 암이 사라지는 암이 거예요. 사라진다. 야, 그게 제일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의원의 치료법이 그거예요. 아, 깊이 원적에서는 깊이 이 그 파동으로 네네. 해서 속에까지 따뜻하게. 야, 이거 그러니까 이제 건 근데 단순한 치료법이야. 현재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분들이. 주된 치료법으로 쓰는 데도 없어. 쓰는 한의원도 없고 병원도 없고 전 세계에서 다 X선으로. 그러니까 인걱정 나쁜 놈이야. 광군으로 해서 가서 찔러 죽여. 이게 그쵸. 뭐예요? 방사선, 네. 항암제 그쵸. 때려 죽여. 저 새끼들 나쁜 놈이야. 그 때려 죽이는. 그러니까 너 지금 계속 근데 근데? 그 암에 대한 근데 그거 때려 죽이는데 네. 이제 흩어져. 저쪽 가서 또 그렇죠. 저기 새로운 도적대가 게 돼. 또 전이되고, 도적대가 돼. 홍경래가 돼. 그런 식으로 뭔가 바뀌죠. 그러니까 전이가 되는데, 근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암을 치료하기 위한 개발들이 지금 물론 이제 양학 쪽에서 그러니까.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있잖아요. 암은 네. 암의 3대 요법이 수술, 항암, 방사선이에요. 네. 수술, 돌연해. 네. 근데 예를 들어 조선시대 인걱정만 때려잡았어. 근데 흉년 들었는데 인걱정만 도적대가 되겠어요? 다른 데도 조그마한 산에 그렇죠. 도적대는 네네네. 또 있어. 많아지겠죠. 인걱정 죽이면은 저쪽 도적대가 더 커져. 그러니까 암 수술 해봤자 암이 됐을 때는 보통 이제 CT나 MRI 찍어도 3mm 이상이에요. 보통 발견할 때 1cm 이상이야. 1cm 안에 10억 개의 세포가 있어. 그럼 거기만 있겠느냐 이거예요. 간에 암이 있었다고 했을 때 다른 데에도 암세포가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초기 암이라도 5대5로 봐요. 근데 보통
암이 크게 발견됐을 때는 음. 다른 데도 있다고 봐야 돼. 그렇죠. 80%. 그러니까 이 암을 잘라냈어. 항암으로. 아니 저기 수술해서. 네. 수술하면 이 다른 데의 것들이 확 커져요. 그건 과학적인 증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제 원장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이렇게 하자 이거죠. 네. 따뜻하게 하자. 몸을 여기를 따뜻하게 하자. 따뜻하게 하면은 그게 따뜻하게 하면 암들이 자라는 환경이 없어져. 따뜻하게 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곡식을 다 푼다는 얘기예요. 곡식을 다 푼다. 곡식을 다 그러면은 도적대가 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암세포는 결국 내 몸을 따뜻하게 해서 소강까지 좋게 하자. 아, 그렇군. 그런 우리는 원적외 선 치료가 그거예요. 소개까지 따뜻하게 하고 그래서 뭐 한약을 쓰더라도 소개를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염증을 없애면서 소개. 이게 뭔가 새로운 사실 현재 하고 계시는 직업 자체가 예, 그런 치료적인 부분들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뭐 예, 그런 뭐 한 부분들이 시간에 안 되겠네 이거. 너무 이제 깊이 있는 이야기를 좀 이제 다루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뭐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제 양자 치료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방향이라던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1971년에 닉슨이 암과의 십자군 전쟁을 선언했어요. 1971년에 네. 닉슨 대통령이 그 사람은 나중에 탄핵돼서 쫓겨났지만 근데 71년 했지만 2011년 40년 후에 암과의 전쟁에 실패했다고 서양에 거의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그거예요. 암은 때려잡을 놈이야. 죽여. 네. 핵무기로 폭격해. 그 방법이 안 된다는 거죠. 인체를 수술하고 째고 폭격하고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암 환자를 따뜻하게 해서 혈액순환 잘 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오늘 진짜 그러니까요. 이게 뭔가 이야기가 굉장히 암이라는 새로운 그 자체를 알게 됐고 그 치료법이 뭔가 새로운 부분들이 그러니까.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알겠습니다. 현재 암이 초기에 발견돼서 일찍 치료되는 분들은 다행이지만 2기, 3기 지난 사람이 네. 수술하고 항암해서 낫는 비율이 크게 변하지 않아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네. 변하지 않아요. 운동장에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네. 네. 뭐 아리 씨가 한번 다 해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김지한 원장님의 마지막 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꿈이 있다면 글쎄 이제 제가 이제 저는 48의 한의사가 됐고요.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보이지 않는 이 하늘의 뭐 그런 에너지가 나한테 이제 그걸 와서 이렇게 내가 된 건데 네네. 내 꿈이라면은 그러니까 이제 의학 분야에서는 이 암 분야의 새로운 뭔가 패러다임을 그러니까 이미 많이 밝혀졌지만 그거를 좀 더 펼치는 그런 한의사가 돼서 많은 암 환자 치료하는 게 내 그 한의사로서의 꿈이고 또 하나 이제 뭐 한의사 아닌 인간으로서의 꿈은 이 세상에 이 평화가 가득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기를. 아이고 그게 감사합니다. 바람입니다. 네. 아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네요. 야, 꿈 자체가 어마어마하십니다. 네. 예, 하고 계시는 일만큼이나 어마어마한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신데 그 꿈 꼭 이루시기를 저희 저희가 운동장이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운동장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렇게 메디컬 운동극장의 김지환 원장님을 모셔봤는데요. 김지환 원장님의 멋진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 운동극장도 승승장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지환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